반갑습니다. 예. 오늘 저희 같이 버스 타고 왔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자, 먼저 인사부터 드릴까요? 네. 자, 법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갑니다. 달려라 입법카의 저는 황현이고요. 네, 저는 달려라 입법카의 오수진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나와 있는 이곳이 청담 도로공원이에요. 네. 저도 이 길을 정말 많이 왔다 갔다 해봤지만 처음 와봤거든요. 굉장히 좀 놀라워요. 도로 한복판에 있는 느낌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 도로 한복판에 있는 공원에 온 거 보니까 이 교통과 관련된 오늘 주제가 있는 것 같지 않을까요? 예, 이 네네. 수많은 차들 속에 또 요즘에 교통 문제들도 좀 심각하잖아요. 여전하네요. 막 클락션 예, 소리 나고. 삑삑, 네. 예. 그래서 요즘에 또 버스에 관련된 사건 사고가 많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분 모셔보고 예. 우리가 자세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할까요? 어느 분이실까요? 네네. 그럼 패널 변호사님 모셔보겠습니다. 모셔보겠습니다. 패널 변호사님, 변호사님! 나와주세요. 저분 아닙니까? 輕笑聲在為我送溫暖，你為我注入快樂強調。 어서 오세요. 멀리서 나오세요. 그분 아닙니까? 영혼 동생 아닙니까? 간단하게 또 혹시나 모르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네, 안녕하세요. 영혼본색 정경일 변호사입니다. 그때 나오셔서 또 개인기도 보여주셨잖아요. 노래도 하시고 그랬던 것 같은데. 예. 오늘 또 뭐 준비하신 거 있으신가요? 네, 또 준비 한번 했는 거. 네. 야, 준비된 변호사입니다. 어떤 걸로 그럼? 노래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노래요? 네. 알겠습니다. 들어보게. 박수 함께 들어보죠. 예. 네. 처음부터 시작된 당신들의 사랑은 우리 근데 저번에 첫 방송 나가고 네, 혹시 네. 주변 분들께서 좀 이렇게 네. 반응이 어떠셨어요? 반응이 이제 내용은 잘 기억 못 하시는데요. 방송이 국회 방송이라 그래가지고 혹시 국회의원 되나라고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고. 아니, 네. 저도 이 얘기 정말 많이 들었는데 우리가 국회 방송에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저보고 야, 뭐해? 지금 국회 방송 녹화 중이야. 그러면 다 하는 말이 국회의원 되게.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그런 거. 그냥 방송과 국회 방송이라는 거. 저희는 입법안을 국회의원님께 전달하는 역할이죠. 정확합니다. 오늘 또 특별히 이 교통에 관련된 이야기거든요. 아무래도 정경일 변호사님께서 이쪽 전문가시니까 네. 오늘 내용이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네, 그럼 여기서 머무르지 말고 바로 차로 들어가서 이야기 나눠보죠. 네, 알겠습니다. 가시죠. 좋습니다. 가시죠. 변호사님 이제 입법하러 또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버스 전 진짜 오랜만에 타보긴 했어요. 네. 옛날에 뭐 학교 다닐 때 뭐. 네. 야, 지금 생각하면 전쟁이었거든요. 학교 저 꽉 차가지고 앞에 매달려서 가는 친구도 있고 저희 때는 닭장이라는 표현 썼거든요. 야, 이거 진짜 닭장보다 더하다.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버스에서. 막 그랬던 시기도 있었어요. 오수진 변호사는 어땠어요? 버스를 타면 같은 시간에 등교하는 학생들이 꽉 차 있잖아요. 자리에 앉는 거는 바라지도 않아요. 손잡이라도 잡을 수 있다면 정말 거기서 막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휩쓸리면서 탔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맨 뒷자리에 앉는 걸 좋아했어요. 원래 좀 학교에서 좀 문제가 있는 애들이 맨 뒤에 왔거든요. 많이 그러죠. 수학에 갈 때다 보면. 경험이 많아요. 뭐 회차라고 해가지고 괜히 집에 가기 싫으니까 그 왜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예요. 한 바퀴 도는 거 있어요. 그래서 맨 뒷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버스 기사님이 급브레이크를 해보시면 네. 앞으로? 앞으로 튀어가지고 그 운전석까지 가서 안녕하세요 하고 다시 뒤로 오고 뭐 그랬던 기억도 있고. 그러고 보니까 어떻게 생각해보면 버스에서 그런 사건 사고들이 꽤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급정거도 뭐 지금은 나아졌지만 예전엔 좀 더 많았던 것 같고. 맞습니다. 그렇지 않았나 싶어요. 맞아요. 예. 그런데 최근 버스 이용을 하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먼저 오늘 주제 영상을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정류장에서 남학생이 시내버스를 타기 위해 출입문에 발을 올리는 순간 뭐야. 어떻게. 너무 아플 것 같아요. 저 어시켰네. 어이구, 저 어떻게 해. 마지막 승객인 75살 종모 할머니가 버스에 올라타려던 순간 갑자기 앞문이 닫히더니 정할머니를 매단 채 달려갑니다. 아니, 왜 확인을 안 하지? 아이고. 20여 미터를 끌려가다 도로에 내팽개쳐지면서 그대로 버스 뒷바퀴에 깔립니다. 달리는 버스 뒷문에 바짝부터 뛰어가는 여성.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그만 넘어집니다.
잠시 후 버스가 멈춰서고 기사가 다가가 쓰러진 여성을 살핍니다. 내 딸이 완전 사지마비라고는 그런 거는 상상도 못 했고 억울한 사고 너무 지금 버스 기사에 대한 원망이 좀 많지. 정확하게 뭐라고 저거를 규정을 해야 되나요? 법률적인 용어로. 법률적 용어. 통상적으로 버스 안전사고. 버스 안전사고. 예, 안에서도 사고 났고 또 밖에서도 사고 났고 버스 안전사고라고 칭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버스 사고라고 하면은 버스가 다른 차량하고 추돌을 해서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승객들이 버스 내에 있다가 부상을 입거나 네. 하는 사고들을 많이 접했었거든요. 네. 근데 유독 최근에는 그 버스 차내 안전사고도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정확히 이런 버스 차내 안전사고의 원인은 어떤 점이 있나요? 원인을 찾는다면 외부 차량이 찾을 수 있겠고 또 버스 운전 기사 그 다음으로 이제 승객 본인의 안전을 도모하지 못한 부분 또 하나 더 잡는다면 버스 회사에서 어떤 뭐 장치 같은 거 부착을 하고 안전 교육을 해야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긋나게 하면 결국 버스 안전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두루두루 다 문제된다고 볼 수 있죠. 이번 사건도 뭐 하나의 잘못으로 발생된 사고라 보긴 힘들어 보입니다. 네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그 직접적인 이제 버스 안전사고에 피해를 입으신 저희가 피해자를 또 한번 만나보고 왔어요. 네네. 그럼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네. 경기도 파주시에서 20대 여성이 버스에서 내리다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알려진 것처럼 출입문에 옷자락이 낀 게 아니었습니다. 팔이 낀 거였습니다. 파주 법원 사거리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내리다가 문 틈에 팔이 끼어서 10m 정도 끌려가다 그때 사고가 났었습니다. 아유, 정말 어떡하나요? 너무나 어린 여성인데 우선 뭐 어른한테도 이렇게 깍듯하게 잘 해주시고 일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자주 다니고 착했던 누나였어요. 이게 부모님들은 집에서 이게 갑자기 무슨 날벼락이었어요? 그렇죠. 예, 뭐 어이가 없죠. 어떻게 보면. 경찰 조사에 의하면 정원이가 탔을 때 카드에 찍힌 게 있답니다. 버스 탑승. 하차할 때는 찍어야 되는데 이게 안 찍혔대요. 없대요. 버스 그 승객 중에 한 명이 뭐 카드가 떨어진 것 같더라. 그 줍는다고 그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카드를 줍는다고 하면은 상식적으로 사람들이 다 쭈그려 앉아서 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버스 안에서 카드 찍는 데 있죠. 거기까지 높이가 1m 10이에요. 밖에서 그 이제 땅에서 위에까지 거리가 2m 20이 나와요. 절대 찍을 수 없죠, 이게. 사람이 서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올라가면 2m 20을 가려고 그러면 그냥 쭉 누워야 돼요. 누워야지. 잠깐만요 하는 그거예요. 자세히 보시면 버스 회사에서는 자기들은 잘못이 없다. 그건 시스템이 아니라 센서도 정상 작동을 했고 뭐 CCTV도 확인을 했다는데 그러니까 뭐 버스 회사에서는 버스 기사 쪽으로 돌리는 거죠. 예, 됐어요. 이것도 안 되네. 지금 이게 만약에 또 묻히게 되면 정은이 사고 같은 게 또 일어나요.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지금 버스 회사 그것도 그렇고 버스 그 시스템 자체가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니까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죠. 바꿔서 이런 제2의 사고가 일어나면 안 돼요. 건강한 한 여성의 젊은 그렇죠. 여성의 목숨이 하루아침에 없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어처구니 없죠. 어처구니 없죠. 그리고 뭐 집에 계신 부모님, 뭐 가족, 형제들 이게 멀쩡하게 잘 뭐 학교를 다니고 뭐 직장을 다녔던 오늘 다녀올게 하고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저녁에 저런 사고. 물론 당연히 그 버스 기사님이야 일부러 그러진 않았겠죠. 그런 사람 아니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물론 부주의에 의한 사고라고 하겠지만 지금 사고가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사고의 뭐 주된 책임은 결국 버스 기사님 그에 대한 책임 피하기 어렵고요. 다만 이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버린다면
다음 제2, 제3의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 방법이 없고 또 이번 사고는 한 사람의 그냥 일탈적인 과실로 일어난 건 아닙니다. 기사님이 딱 한 번만 뒤돌아보거나 점검을 했었으면 사망으로 이르지 않았을 거라는 점에서 아주 중대한 과실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만약에 팔이 끼었는데 센서가 감지가 돼서 다시 한번 열렸다. 그러면 그 순간 그냥 팔을 빼고 이건 아무런 사고도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냥 아 팔이 끼었다가 뺐어 라는 그냥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었던 건데 그 회사에서 그런 센서의 감지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했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처벌이라든지 아니면 유족에 대한 어떤 보상, 배상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보통 이게 문을 보면 그 가장자리, 그러니까 가장 끝부분에 본다면 고무 패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 고무 패드가 그냥 고무 패드가 아니라 전자 감응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물체가 부딪히면 문이 열리게끔 하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별표 4에 있는 규정을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 위반했다면 여기 그러니까 버스 회사도 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해서 공동정범 형사처벌을 받고요. 손해배상 책임에 있어서도 버스 기사 그리고 버스 회사 부진정 연대 책임으로 손해에 대해서 전적인 책임 져야 될 것입니다. 아, 그럼 이 자동차 기기에 관한 문제가 발생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그 버스 회사의 책임을 물을 수가 있겠군요. 그렇죠. 어떻게 버스 자체의 기기 결함으로 어떤 사람이 다쳤다라고 한다면 그와 같은 기기 결함과 버스 운전기사의 과실이 경합돼서 발생된 사고입니다. 공동불법 행위로 둘 다 책임집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이 부분은 형사처벌까지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이번 사고 같은 경우에는 문을 열고 출발해서 난 사고는 아닙니다. 오히려 문을 열고 출발해서 사고가 나면 개문발자 사고라고 해서 12대 중과실로 형사처벌 대상이 당연히 됩니다. 이번은 문을 닫고 출발한 게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거든요. 이와 같은 경우는 12대 중과실 유형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지금 사망이나 중상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그 정도에 이르지 않고 그냥 사람이 많이 다쳤다 정도, 뭐 팔다리가 부러졌다 라고 한다면 버스 기사는 당연히 버스 회사에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니까 보험 처리로 끝나고 버스 기사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승하차 사고 어떻게 보면 12대 중과실에 포함되지 않고 사망이나 중상해가 아니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라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앞에 사례와는 좀 달라요. 다른데 또 이번에도 학생이 또 19살 학생인데 안타까운 또 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또 영상으로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네. 예. 동생이 그날 하교를 하기 위해서 친구들하고 같이 버스에 탑승을 했거든요. 근데 동생이 맨 마지막에 버스에 올라탔고 버스에 타자마자 이제 버스는 바로 출발을 한 상태였어요. 이 친구들은 이제 하나 둘 뒷좌석에 가서 자리를 앉았고 동생도 이제 뒷좌석에 가서 막 앉으려고 하는 순간에 갑자기 2차선에 있던 그 가해 차량이 무분별하게 끼어들면서 버스가 급정거를 하게 됐어요. 아니 이게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난 거네요. 동생이 아직 자리에 못 앉았는데 버스 급정거를 해버리니까 동생이 이제 거의 날다시피 해가지고 버스 요금함까지 날아가서 머리를 부딪히고 이제 척추 손상을 입었죠. 그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저도 저 경우 비슷하게 겪었어요. 예전에. 이게 척추 손상이 이루어지면 이게 어떻게 보면 목부터 밑에는 다 사지마비가 옵니다. 어떻게 위에만 어떻게 보면 정신만 멀쩡하고 말만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되는데 내 딸이 완전 사지마비라고는 그런 거는 상상도 못 했고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도 이리 돼가 있으니까 그 사람 가해자 처음 만났는데 성이 너무 많이 나서 그만 진짜 그만 죽이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저 그 분노는 이해가 갑니다. 저도요. 아, 저 지금 말씀하시면서도 눈물을 훔치고 계시네요. 그 이제 석고 나르타가 오니까 이제 형사하게 해달라고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근데 동생의 상태나 뭐 묻지도 않고 안부도 묻지도 않고 어느 병원에 입원했는지 묻지도 않고 형사합의만 해달라는데 자기도 딸을 키우고 있다는 그 부모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는지 저희는 정말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왜 2차선에서 어째 갑자기 저 우회전을 해서 저 들어갈 생각을 했죠? 버스가 가고 있는데 네. 이게 상식적으로도 굉장히 정말 이상한 상황이거든요. 버스 기사도 아주 잘못한 점이 많다. 이 생각하고 검사한테 민원을 제기했어. 시내버스 기사 증거 불충맹 해갖고 막 행위 없음. 결과 이랬다 보면. 탑승객들이 자리에 앉기도 전에 이미 출발하고 있었기 때문에 승객들의 안전을 책임지지 못했어요. 지금 버스 기사는. 제 동생이 사고가 났을 때 버스 기사가 자신의 탑승객이 다쳤는데 자신이 먼저 제 동생을 살펴봐야 되는데 사고가 나자마자 바로 승객들에게 저 차가 끼어든 거 보셨죠? 라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또 회피를 한 거예요.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그리고 구호 조치도 안 했거든요. 버스 기사는 지금 기본적인 도리조차 안 했었거든요. 근데도 지금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으로 이렇게 나왔죠, 어제.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가지 않는 게 네. 버스가 물론 1번은 그 갑자기 끼어든 차가 전 문제가 있었다고 봐요. 네. 제일 큰 문제죠. 그렇죠. 네. 그분은 마땅한 형벌을 받았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버스 안에서 벌어진 일인데 버스 기사님한테 이유를 안 물어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기서 차가 갑자기 끼어들면은 그러니까 나는 많은 사람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운전하시는 이제 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네. 그러면 살짝 브레이크 밟아줄 수도 있거든요. 차가 끼어들 때. 왜냐?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보호하기 위해서. 물론 그 사고가 예측할 수는 없었겠지만 그걸 그냥 계속 양보해주지 않겠다라는 심산이 제가 봤을 때 훨씬 커 보여요. 운전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차는 앞에 버스가 있으니까 이 버스를 앞질러서 들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둘 다 그러다가. 네. 저는 운전을 매번 하는 사람이니까 저는 그 어떤 상황인 정황상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 버스가 이제 슬슬 출발하니까 이 버스를 빨리 들어가야겠다 해서 밟아서 들어갔는데 이 버스도 가속을 낸 거죠. 그러면 버스 기사 분도 살짝 브레이크를 살짝만 그 전에 밟았다면은 저렇게 급브레이크 말고요. 그리고 이런 일련의 사고들을 다 좀 안 치를 수도 있었던 경우인데 이건 부주의에 속하지 않을까요? 부주의는 법으로는 위반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황현식님 이야기한 사실관계가 그대로 맞다면 버스 기사 책임져야죠. 그렇죠. 네. 어떻게 본다면 사고에 대한 주된 책임은 갑자기 급차로 변경한 그 SUV 차량이 있겠지만 일본이죠. 네, 버스 기사, 통상적인 차량 운전자라면 급브레이크를 밟든지 그냥 브레이크를 밟든지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버스 기사는 안에 있는 승객의 안전까지도 챙겨야 돼요. 또 영상 보면 아시겠지만 승객이 다 앉기도 전에 맞아요. 출발하는 부분이 보이거든요. 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승객이 있고 또 여기 돼서 다 앉지도 못했다면 가벼운 접촉사고 나는 게 맞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브레이크를 약간 밟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가볍게 충격하는 게 맞지 거기에서 죽자 살자 브레이크를 밟는다 라는 것은 오히려 사고를 키운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일부 책임이 있다는 것이 저도 입장인데 문제는 승객이 다 타고 난 뒤에 앉고 난 뒤에 출발해야 된다라는 법규가 사실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 쟁점이 안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운전자로서 주의 의무가 잡혀야 되는데 잡을 만한 주의 의무가 현재로서는 그냥 안전운전 의무 이 정도밖에 없어. 사실 그런 종류의 법규가 있었다고 한다면은 이 사고에서 버스 기사의 과실은 굉장히 커지죠. 그렇죠. 예, 그렇죠. 5대5 이상으로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아니 그럼 피해를 더 받을 만한 방법이나 구제할 방법 이런 거 없습니까? 결국은 지금은 급차로 변경한 차량이 가입한 종합보험, 보험회사에게 보험사 상대로 사는 수밖에 없어요. 자동차 보험이죠, 그냥. 그럼 그걸로 어떻게 보면 가입 차량 운전자는 끝나버리지. 버스 기사는 불기소 받았으니까 이걸로 끝나버리지. 그렇죠. 보험사 잡고 하소연해야 되는 겁니다. 정작 본인이 피해받은 어떻게 보면 가해자에게는 하소연하지도 못하고. 이게 우리나라가 좀 유독 이런 처벌의 수위가 낮은 건 아닌지 혹시 해외의 그런 규정들은 어떤가요? 일본을 보더라도 이와 같은 난폭 운전, 급제동하는 행위에 대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우리나라 다른 형과 비교한다면 음주운전하는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다르지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처할 수 있거든요. 음주운전하고 비슷해요. 또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도 면허 취소까지 이루어지고요. 우리나라 난폭 운전을 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좀 약하네요. 네, 약하고 그 난폭 운전의 유형에 대해서 법규 위반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또 한 번 해서는 안 되고 연속적으로 하거나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난폭 운전에 해당되고 이와 같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 본다면 아직 난폭 운전에 대해서 아직 우리나라가 많이 관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혹시 버스 기사님들의 또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또 내용들이 있을까 해가지고 직접 가서 한번 만나보고 왔거든요. 저분들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네, 어떤 힘든 점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어제 오늘의 사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버스 노동자 애로사항이다 보다는 구조적인 문제, 운행의 문제를 고치지 않으면 더 많은 사고가 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고가 나면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이게 접근을 하지 이후에 발생된 예방 차원으로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책임을 묻는 방식이 아니라 이후에 다발자가 되지 않게끔 저는 투자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각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그 보조금 중에서 의무교육비,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그것이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사업주를 처벌하는 방식, 1차적인 문제. 그 다음에 사고 유무를 가리고 난 이후에 운전하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저는 바뀌어야 한다. 교통안전 수준은 OECD 가입국 가운데 아직도 여전히 최하위 수준인데요. 여기에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큰 소리 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형법의 특별법으로 12대 중대법규 위반 사고가 아니고 중상사고, 사망사고가 아니면 형사법적으로 처벌을 면제받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폐지를 통해서 선진국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와 같이 사고를 내면 당연히 처벌을 받고 피해자의 억울함이 없도록 하는 그런 사고 처리 문화를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의견을 종합해서 입법안을 좀 만들어서 또 입법기관인 국회에 좀 제출을 해봐야겠는데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이번 사건 어떻게 보면 두 사건이고 어떻게 보면 유형도 다르고 고쳐야 될 게 상당히 많은데요. 네, 먼저 이야기를 한다면 가장 큰 것은 버스 기사의 안전운전. 버스 기사는 승객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된다라는 규정을 여객자동차법이나 아니면 도로교통법에 명시적으로 둘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 사고 승하차하다 발생된 사고 같은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늦게 출발했다면 이와 같은 사고 발생 안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객자동차법에 이제 승객이 내릴 때 뭐 승객이 감지되면 문이 열리게 하는 장치뿐만 아니라 내리고 난 뒤에 한 3초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강제적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출발 못하도록 하는 장치까지 부착할 의무를 이제 버스 회사에 부과할 필요성도 있어 보이고요. 또 이와 같은 사고에 대해서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법정형 자체가 뭐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의 벌금형이라 그러는데 이거조차도 못 받아들이는데 법원에서 선고하는 형 자체도 양형 기준이 낮다 보니까 더 불만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양형 기준을 못 고친다면 법정형의 상한을 상향시켜서 5년이 아니라 10년으로 그렇게 해서 터무니없는 사고, 말도 안 되는 사고 같은 경우에는 고의범에 준해서 강력한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정형 자체를 상한을 높일 필요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네네. 그럼 이 말씀을 저희가 조합해서 입법안을 좀 만들어 볼까요? 네. 네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입법안을 다 완성을 했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정경일 변호사님의 좋은 말씀을 담아서 완성된 버스 내 안전사고와 관련된 입법안은 관련 법률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앞장서고 계신 의원님께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달리라 입법화에서 주신 이 입법안이 또 좋은 자료인 것 같습니다. 또 저희들이 준비하는 법안과 함께해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의 공공성의 기능 때문에 지금 정부와 지자체에서 많은 버스 회사에 재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 회사에서 승객의 안전 그리고 노선에 대한 적절성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해야 된다. 또 그 관리 감독에 따라오지는 못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재정 지원도 끊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처벌을 강화하는 부분도 있고 또 동시에 피해자를 어떻게 구제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피해 입은 학생이나 또 피해자들이 평생 가져가야 될 또 그 가족들이 짊어져야 될 그 멍해를 우리 국가와 사회가 같이 분담해서 나눠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 간병인 제도를 지원한다든지 또는 피해자에 대한 또 재정적인 지자체에서 책임 그리고 재정적인 어떤 또 지원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담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시작된 국민들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존재함으로 우리의 기쁨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저기 언제까지 하시려고 그러세요? 네. 그만하세요.